안녕하세요.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게스트로 나온 양혜석입니다. 네, 양혜석 작가님을 많이 기다리시던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양혜석 작가님과 함께한 이유는 전문 스토리텔러의 쪼렙 시저 스토리를 대공개하기 위해서 나오셨죠. 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양세준 전문가님과 돌배 작가님 두 분 다 작가님인데 한 분 저렇게 부르려니 되게 민망하네요. 어쨌든 두 분 스토리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누가 되게 재밌게 얘기하면 나도 할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시켜달라고 졸랐습니다. 네, 아니 원래 양혜석 작가님은 정말 영순이었거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모셨어야 되는데 워낙 바쁘게 출간도 하시고 네. 학기를 마무리하시느라 너무 애를 쓰고 계셔서 제가 선뜻 요청을 못 드리다가 아이고.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너무나 반갑게도 제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손을 들어주셔서 얼른 녹화 자리를 마련을 했죠.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웹툰 스쿨 때 작가님의 롱터뷰를 만약에 진행을 했다면 이런 식의 귀한 기회가 더 귀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제 과거는 네.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진짜 요 기회를 틈타서 작가님이 어떤 식으로 지금 작가로서 입성을 하게 되셨는지에 그런 그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질 것 같아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아까 저희 녹화하기 전에 홍란지 박사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만화를 중3 때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라셨어요.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저희 학교 전체를 다 통통 털어서 제가 제일 느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 전에 본 거는 이제 저희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어쨌든 옛날이죠. 제 옛날에는 그 병원에 가면 잡지가 늘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있죠. 아, 요즘도 있군요. 네, 그렇죠. 네네. 나나 뭐 댕기 보통 이런 잡지들이 좀 많았어요. 저희 동네는 그 보물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플 때 가면 잡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 만화는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다고도 봤는데 저는 이상하게 만화는 이런 얘기하기 참 그러네요. 제 직업을 생각하면 만화는 불량 학생들이 보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정말로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재밌는데 재밌다고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디서 봐야 될지도 알 수 없고 만화를 보려면 병원에 가야 해. 뭐 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어쩌다가 반에 친구들이 갖고 오면 저희 때는 그리고 갖고 오면 뺏기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랬잖아요. 네네, 그랬죠. 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유혹적이지만 내 손에는 닿지 않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화를 만난 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됐죠.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꽤 어린 시절에는 초등학교 때는 만화 없는 슬픈 삶을 살았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간간히 보기는 했지만 내가 원해서 주도적으로 만화책을 보는 것은 중3 때 이르러서였다라는 거죠. 네네. 와, 진짜 근데 저도 약간 작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저도 그 시절에 오락실 가는 거를 되게 두려워했어요. 네네네네. 그쵸? 뭔가 불량 학생들이 갈 것 같고.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엄마께서 동생 찾아오라고 오락실 가서 찾아오라고 동생은 갔구나. 네. 네. 그때 정말 내적인 어떤 죄책감이 일어서 전 차마 못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왜 그때 적극적으로 만화를 못 봤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되네요. 저 그것도 생각나요. 제가 중학교 때쯤 저희 집 앞에 도서 대여점이 생겼는데 이제 신기하니까 가봤거든요. 가서 저는 이제 소설 코너에서 얼쩡얼쩡하고 있었어요. 중학생이었는지 초등학생이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얼쩡얼쩡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그 주인분이 이제 이쪽이 만화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되게 저는 만화 같은 거 안 봐요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만화 같은 거. 네네네네. 네, 만화과 교수님도 하고 계시고 마음이 스토리 무겁군요.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사람 일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일로 조리돌림을 당한다 해도 저는 할 말이 없네요. 그럼 정말 궁금하네요. 작가님께서 그렇게 뒤늦게 만화에 빠지게 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만화에 글을 쓰게
되셨는지 혹은 만화가로서 꿈을 키우게 되신 그 이유?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방금 깨달았는데 제 만화에 대한 감각은 되게 극과 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만화 같은 건 보면 안 돼가 있고요. 만화에 빠진 이후로는 만화는 나 같은 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설가의 꿈은 요만큼 꿔본 적이 있고 라이트 노벨을 쓰겠다는 생각도 본격적으로 해서 라이트 노벨 습작도 써보고 했지만 감히 만화를 할 생각 못 했었어요. 계속. 이유가 뭘까요? 너무 대단한 거라서 저는 그냥 만화가 너무 저는 오히려 애니메이션보다도 만화가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만화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이유에는 네. 뭔가 이미지의 화려함?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려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만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이미지랑 엮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는 없었던 어떤 효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은 좀 뒤늦게 만화를 접하시다 보니까 그 구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셨나 봐요. 잘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굶주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내가 왠지 보면 안 될 것 같고 저건 보면 안 되는 건 것 같고 그랬다가 보니까 어땠겠어요. 신세계가 펼쳐진 거죠. 그때 제가 처음 본 게 빅토리 비키였고요. 빅토리 비키 한승원 네. 선생님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되게 큰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게 노말시티를 강경호 봤고, 선생님. 네네. 참 진입이 좋았죠. 진짜. 네네. 네. 그 다음에 본 게 이제 아기와 나를 보고. 네. 근데 다 정말 약간 그 진짜. 한 방씩 때리는 네네네. 만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있다 보아라 막 이렇게 되니까. 네, 그거를 봤고 또 그때 같이 봤던 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면서 이제 클램프의 성전을 보게 됐죠. 성전을 또. 그것도 되게 충격적으로 진짜. 세계관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본 그 어떤 콘텐츠도 그렇게 광활한 세계를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다 서로 다르고. 네, 그러다가 이제 노선이 어쩌다가 그러니까 유유백설을 보게 되면서 완전히 소위 소년 만화로 꺾여서 그 당시 나왔던 점프 만화를 전부 다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다 봤는데 그래서 제가 홍난지 박사님의 전문 분야인 80년대 90년대 순정만화에 굉장히 약해요. 본 작품이 없어요. 저도 딱히 그쪽이 전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외에도 사실 전문 분야가 많으시니까 미흡하기는 한데. 아유. 네. 근데 정말 놀랍네요, 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작가를 꿈꿀 정도로 네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만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만화는 내가 소설가는 꿈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만화가는 꿈꿀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 정도의 그 임팩트가 네네. 뭐였을까? 아니 지금 설명해 주신 그 작품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관도 탄탄하고 네네. 워낙 그 시대를 강타한 그런 만화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작품이지라는 네네. 것에는 동감을 하는데 사실 소설이나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대단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근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마음을 때렸을까요? 저는 연출을 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건 지금도 조금 동의해요. 그러니까 제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래는 내가 소설을 쓴 게 만화화 되면 정말 좋겠다였지. 그러니까 원작자는 꿈꿨지만 제가 이제 그 원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있었고. 네, 그러네요. 그렇게 그전에는 그래서 뭘 봤냐 하면 저는 도서대여점에서 역사 대하 소설을 무진장 많이 빌려서 봤습니다. 거의 있는 건 다 봤어요. 토지 뭐 이런 네네. 작품들이요. 네네. 근데 토지나 이제 뭐 태백산맥이나 이런 네. 거는 들으면 굉장히 뭔가 임팩트가 있고 명작만 봤네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대하 역사 장편은요. 그렇게 역사에 남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좋은 작품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많아요. 보면 이제 야한 장면만 쓰려고 만든 맞아요. 이런 것들도 그런 있고. 작품들 많죠. 네네. 뭐 왠지 뭐 약간 야시시한 이름인 거 막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근데 도움이 되긴 확실히 된 것 같은 게 그것도 이야기가 10권 분량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인물의 서사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통 드라마 작가분들이 많이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드라마로 대하 드라마를 만들려고 기획서를 썼다가 그런데 대하 드라마라는 건 1년에 한두 편밖에 못 만들었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네. 그래서 펑 되면 그걸 그냥 소설로 써서 내야지 라고 해서 소설로 나온 작품들이 의외로 많대요.
드라마 작가분들이 얼마나 잘 끊어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은 연재형 콘텐츠랑 맥이 다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작가님께서 조금 더 어린 시절에 만화를 많이 접했다면 네네. 제 생각에는 만화가가 돼야지라는 꿈을 꾸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냥 어린 날에는 구조나 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즐기면서 따라 그리다가 네네. 나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라고 하면서 좀 가볍게 창작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미 작가님은 소설로서 이거 이렇게 쓰면 재밌겠다. 이거 재밌는데? 라는 식의 어떤 스토리의 구조 네네. 같은 것들이 뭔가 이렇게 확확 이렇게 체계적이진 않아도 머릿속에 네네. 어느 정도는 체득이 되어 있을 텐데 근데 만화를 딱 접했을 때는 그 구조가 생각보다는 안 읽히니까 거기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양세준 작가님 편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요. 이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겁 없이 했다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겁 없이 했는데 네. 저는 겁 없이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커버린 다음에 만화를 봐버려서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그냥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해서 만화를 안 했냐면 만화를 할 생각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로 내가 프로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안 했고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만화 동아리를 찾는 일이었어요. 근데 만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 선배들이 만든 만화 동아리가. 와. 그리고 만화를 원래 좀 좋아하고 같이 보던 친구들 몇몇이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 이런 동아리가 있대. 그래서 이제 갖고 와갖고 이게 이제 지하 동아리다. 선생님들 모르는 동아리다. 그래갖고 되게 또 은밀한 느낌이 들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입 신청서를 내서 이제 뭐 붙어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선배들 그림도 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만화를 했죠. 그게 그 당시에는 정말 옛날이네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양세준 작가님 때나 돌배 작가님 때 다 나왔던 그 우리의 매체 연습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매체. 네, 매체. 네. 그 연습장에다가 그분들은 이제 자기 만화를 그려서 다른 친구들이 이제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도 주고 다음 편 없어 그러면 빌려주고 막 이러면서 돌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동아리의 활동은 그 연습장이 한 권이 있었고요. 한 사람이 이걸 2박 3일 동안 점유하는 거예요. 공동의 연습장을요? 네.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리고 싶은 만큼 그린 다음에 다음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그렸어도 그냥 넘기는 거. 네, 뭐 그럼 되게 약간 본인이 좀 민망하지만 근데 못 그리는 사람은 보통은 없어요. 무슨 잡소리라도 써가지고 넘기지. 네, 그래서 그리고 많이 쓰는 사람은 이제 막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그러면 연습장 한 반권이 그냥 지냈고 뭐야 혼자 반권 썼어 막 이런 사람 생기고 네 그렇게 사람들 그림을 보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일러스트 위주였지 이제 원고는 없었던 거예요. 이제 원고를 하시는 분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엔 다들 그리고 다들 프로지향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 해소랑 내가 뭐 좋아하는지를 이제 같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라서 네. 그럼 작가님도 그때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렇죠. 우와, 만화 신기하다. 동아리인데 제가 오디션도 봐서 붙었답니다. 남아 있는 거 없어요? 많아요. 네, 왜 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셨어요? 부끄러워서 사실은 까먹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가져오겠습니다. 진짜 있죠. 네네. 궁금해요. 그때 다 같이 톤도 사고 이제 파일로트 제도 잉크도 사고 근데 그 동아리에서 프로가 된 분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일 알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알 수 없네요. 그 중에서는 이제 홍난지 교수님이랑 아마 같은 기수이거나 한 기수 미치거나 해서 이제 만화가로 데뷔한 거기 분도 계시고 세종대요? 네네. 나중에 또 어쨌든 계시고 네네 프로로 지금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분들도 계신데 저도 되게 뭐지? 여긴 틀림없이 프로지향도 아니고 그냥 뭔가 되게 온화한 분위기의 동아리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하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 꾸릴 정도로 그리고 가입해서 열심히 그 매체를 운영할 정도로 되게 적극적이셨는데 사실은 만화학과를 나오시지는 않았죠. 않았죠. 네. 그리고 또 스토리에 관해서 뭔가 본격적으로 쓰려고 한다면 우리 문예창작과나 그렇죠. 국문과나 이런 언저리를 갈 것 같은. 쌤은 전혀 다른 전공을 하셨잖아요. 저는 전공은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이거 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거나 골랐어요. 전공은. 왜냐하면 애초에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부모님. 아니요 전공을요. 저는 중어중문이에요 전공이. 근데 그냥 뭐 이걸 하면 무난하다더라. 그래서 뭘 하면 어때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갔지 뭔가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갖고 간 건 아니었고요.
네. 그럼 그때 전공을 선택할 때 어떤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냥 이거 가면 좋대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네. 그러면 다른 마음으로는 난 작가가 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전혀 있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적응도 빠른데 포기도 빠른 편이라서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대학교 때까지도 제가 감히 작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고민이 나중에 취업을 해서 회사원이 된 다음에도 제 일기장에 계속 나와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돌이켜 보면서 그 옛날 일기장을 보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끝인가, 막 그러면서 네 굉장히 그거에 대한 고뇌가 많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창작을 한 건 사회에 나와서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모전도 계속 내고 뭔가를 쓰기도 쓰고 네 그랬던 거는 그때 이후. 그래서 단편 소설 써서 그걸로 이제 뭐 공모전에 내서 뭐 어떻게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놓지는 않았는데.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네. 저는 굉장히 포기가 빠른 사람이라서 아마 뭔가 뜻을 세웠으면 포기했을 텐데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네. 저 이 말에도 너무 공감해요. 제가 그래요? 요즘에 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학과를 다른 데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네네네. 네, 저희 때는 몇 차 뭐 가군 나군 다군 막 이래서 맞아. 네. 여러 군데 넣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전공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를 늘 이렇게 if를 네네네. 가정법을 세워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다른 전공에 갔으면 내가 만화를 좀 더 의연하게 그냥 담담하게 그려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해봤거든요. 사실은 때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왜냐하면 되게 뭔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 너무 분명하니까 거기서 오는 압박감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을 볼 때마다 혹시라도 그럴까봐 좀 마음이 많이 쓰여요. 그쵸. 저게 굉장히 목표가 정확한 게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압박감으로 다가와서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는 순간이 올 때 생각보다 견뎌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 작가님께서도 만약에 목표가 진짜 분명했다면 오히려 포기의 순간은 더 빨랐을 거다. 자주 포기를 하게 됐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동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놓을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왔을 때는 정말 되게 갈급하게 잡게 되죠. 그쵸. 이거는 잡겠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는 되게 절박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그냥 그 고등학교 때 만화 일러스트 그리고 이러면서도 되게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고등학교 때가 정말 즐거운 게 해야 되는 다른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딴 건 다 즐거운 거거든요. 맞아요. 네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코스프레도 한 사람이에요. 코스프레요? 네네네. 옷 막 만들어갖고 두 벌이나 만들어서 코스프레하고 회지 내서 부스 내가지고 회지 팔고 굿즈 팔고. 네네네네. 아 저는 찐이었답니다. 여하튼. 와 진짜. 네, 근데 그것도 혼자 안 하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면 그리고 저희는 입시를 하는 굉장히 빡세게 공부를 하는 학교였어요. 저희 학교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다들 약간 멘탈이 나가 있는데 저랑 이제 제 동료들이 물정도 모르고 굿즈 그 얘기하는 그 뭐지 코팅해서 왜 오려서 찍는 그 군번줄을 달아 파는 이제 코팅 텍 같은 걸 팔았잖아요. 그거를 너무 많이 인쇄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인쇄해서. 그 의도적인 거 아니었어요? 아 그거보다는 인쇄소에 말렸어요. 다들 이 정도는 뽑는다. 그래갖고 원래는 그런 소량은 인쇄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컬러 복사를 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왠지 인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이 뽑아 버려갖고 근데 그거를 갖고 오니까. 저희 반이랑 옆반이랑 그 옆반까지 전부 다 그거 나 좀 줘 나도 오리면 안 돼. 그래서 거의 한 100 몇십 명이 다 같이 야자 시간마다 가위질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며 허클베리핀의 그벽 페인트 칠처럼 비슷하네요. 자 1달러 내봐 1센트 내봐 네네네. 시켜줄게. 아 벌써 다 했어? 여기 막 이러면서 아 손 빠르네 여기 아 다음엔 여기 조금 더 바짝 붙여서 오려봐 여기 막 이런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하튼 그거를 다 함께 했던 기억이 별로 안 친한 친구들까지도 약간 이렇게 쭈삣쭈삣 나서 나도 오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게 진짜 일탈이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죠 그 친구들은. 맞아요. 공부 아니면 다 재밌죠. 아 그렇죠. 정말 공부 아니면 다 재밌던 시절이에요. 아 그래서 열심히 파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3 때는 진짜 친구들이랑 이것만 끝나면 뭐 회지도 내고 뭐 부스 신청해서
있어. 뭐 어쩌고 더 저쩌고. 본격적으로. 네, 근데 대학에 가니까 다들 재밌는 게 너무 많이 생겨서 네, 그건 이제 다 흐지부지 되고 저는 다시 홀로 남게 됩니다. 홀로 남아서 그 외롭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일단 1학년 때는 정신없이 바쁘고 새로운 세계를 만끽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고요. 그때는 또 새로운 동료가 생기죠. 왜냐하면 대학에서요? 그때는 이제 아니요. 인터넷이요. 아, 제가 아마 들으시는 젊은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끼케야 하이텔 천리안 그쵸. 정도가 네네. 있었고 네. 그렇게 자유로운 나오누리. 자유로운 웹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디에 소속되어서 뭔가 창작 활동을 한다는 게 사실상 그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영역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쯤 가고 나니까 이제 웹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서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거기에 글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글을 잘 쓰면 예비 작가 게시판으로 올려주고 예비 작가 게시판에서 또 좀 잘 쓰면 이제 뭐 이름도 까먹었어요. 뭐 본격 작가로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승급 시스템도 있고 그런 이제 3, 4, 5 커뮤니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쩌다가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낸 거죠. 보다가 검색하다가 뭐 재밌는 얘기가 있네. 그래서 보니까 아무나 올릴 수 있어서 그럼 나도 써서 올려봐야지. 그래서 써서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네 거기서 글 올리는 재미를 붙여서 대학교 1, 2학년 때는 인터넷에서 글을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와, 그래도 아마추어로서 창작을 계속 게을리하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저는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마다 창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현생이 괴로워지면 도망가는 겁니다. 아, 그게 돌배 작가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좀 공부하기 싫고 그리고 친구 사귀는 게 잘 안 되고 어렵고 할 때마다 도망가려고 창작을 했다. 그런 면에서는 일치하는 부분도 있네요. 제가 처음으로 약간 제가 스스로 창작을 해놓고 잘 쓴 듯이라고 생각을 했던 단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대학교 1학년 1학기에 쓴 건데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대학교 1학년 1학기에 국어 수업에서 필수 과목이었거든요. 국어와 작문이라는 수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필수답다. 네네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고전 중에 한 편을 이제 여성 서사적 관점에서 이제 평론하는 종류의 과제가 재밌다.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뭐 할 말이 뭐가 있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그거를 춘향전을 놓고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흰 페이지에서 깨작깨작 하다가 그걸 패러디해서 좀비물을 썼어요. 좀비물이요? 춘향전을 저도 그게 패러디해서요? 저도 그게 좀비물이 될 줄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좀비물이 돼서 엔딩이 났어요. 오만과 편견 좀비처럼 그런 네, 춘향전 좀비물인데요? 저도 무슨 생각을 하고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과제가 하기 싫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과제하기 싫은 거 되게 잘 이해해요. 어쨌든 과제가 너무 하기 싫었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뭔가를 쓰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나 하면서 이제 써서 그때 그 아침에 컴퓨터실에 틀어 박혀서 저녁까지 쓴 것 같아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우와, 네, 대단하시다. 거기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쫙 썼더니 그게 그 당시에 컴퓨터를 한 번 앉으면 4시간까지밖에 못 썼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한 번 연장한 기억이 있으니까 아마 와, 4시간 넘게 쓰신 네네, 거군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썼던 것 같고 분량은 썼는데 얼마나 됐어요? 분량 별로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데 애초에 길 수가 없는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판소리를 그대로 그 톤을 유지하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대사나 이런 것도 그냥 자기 신나서 쓴 거죠. 그래서 와, 신나게 신기하다. 써갖고 네, 그게 한번 그걸로 엔딩을 내고 나니까 굉장히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되는구나. 물론 그리고 그 과제를 못 냈습니다. 왜요? 네, 아니 그 마감 날이라서 네, 그날 마감을 해서 과제를 내야 되는데 그걸 쓰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러분 그러니까 과제를 못 냈다고 해도 그게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을 그건 수 맞아요. 있어요. 그건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작가님 그 춘향전 좀비물 네. 엔딩 내기 전까지는 그럼 그 전에 엔딩 낸 글이 없으셨어요? 단편을 써서 올렸던 것 같아요. 단편을 써서 올렸고 장편들은 당연히 완결낸 게 없었어요. 그러면은 춘향전 좀비도 네네. 짧은 분량이었다고 하는데 엔딩 낸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라고 네네. 하신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그걸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진짜 과제를 할 바에야 딴짓을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그 판소리 톤을 유지하면서 이제 대사를 고쳐보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쓰다 보니까 엔딩이 보여서 거기까지 가본 거죠. 근데 갔더니
네, 생각한 것보다 멋진 풍경이 보였던 거죠. 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네, 그러니까 점점 쓰고 싶었던 것이 분명해져서 마지막에 그거를 이제 해냈다 같은 느낌이. 네, 근데 지금도 그 지점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아마 많은 작가들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좋은 엔딩을 냈다, 하고 싶었던 걸 했다라는 느낌은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그때 하고 약간 작품을 대하는 자세가 좀 바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럼 그 이전에 쪼렙 시절의 스토리의 엔딩과 그러면 춘향전의 엔딩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랐어요? 그 전에도 근데 저는 엔딩 없이는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편을 끝낸 적은 없어도 마지막 화의 이미지는 늘 머릿속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고등학교 때 썼던 이야기 중에 고등학교 저는 그러니까 시작이 늦잖아요. 중학교 네, 3학년 때 네. 봤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일단은 조금 얘기를 되짚게 되는데요. 그 만화 동아리에서 이제 일러스트를 그리고 그런 건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이야기를 쓰는 거에 또 갈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반 친구들을 또 꼬셔요. 얘들아, 우리 스토리 동아리를 만들지 않으련? 막 이래가지고. 왜 스토리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싫으면 말고 난 할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설득 안 돼? 고등학교 시절은 좀 이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어쨌든 근데 친구들도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애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왠지 고등학교 때는 또래 집단에서 하면 다 같이 하게 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쵸. 너도 해, 네. 나도 할게. 네네. 우리 이런 거 하자.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때 친구 하나가 또 하자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2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하나씩 그럼 나도 할까 막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각자 연습장 한 권씩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연재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연습장에 연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량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주기는 정해져 있나요?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이 일단은 확인하는 그거였던 것 같은데 조금 빨리 쓰면 나 썼어 그러고 수줍게 주면 그 친구가 또 읽고 간평을 써주고 읽고 또 돌리고 뭐 우와. 그러면 나 난지 거 저번 거 못 봤어 그러면 이제 교수님 거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또 보고 뭐 그러면서 뒤에다가 계속 서로 코멘트를 적어놨던 게 기억이 나요. 우와, 그거는 약간 즐거운 비평인데요. 엄청 크리틱이 즐거웠어요. 네. 네. 크리틱이 되는. 그래서 즐겁고, 거기에서 네네. 반영이 된 내용들도 있어요? 반영이 된 것도 있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고 보통 뒤에다가 막 권외 같은 걸 쓰는 친구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얘를 안 죽이고 싶었는데 근데 모르겠다 막 이런 거 써놓으면 막 여기 애들이 이렇게 유유 나도 죽이지 말았으면 좋겠어 막 그런 거 막 써놓고 네. 뭔가 같이 즐기고 있다라는 네네. 느낌을 그러니까 댓글이네요. 댓글. 맞아요. 댓글이에요. 공감해주는 생각해보면. 댓글. 네네. 보통 보면 누구누구 너무 멋있다. 야 이거 너무 무섭다. 다음화 너무 궁금하다. 보통 이런 네네. 것들을 썼고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웹소설 정도의 밀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술을 길게 쓰지 않고 대사 위주로 짧게 쓰면서 스토리 진도를 계속 뽑고 그 중에 친구 하나가 썼던 게 되게 유명한 인디 밴드 중에서 되게 인지도가 있고 되게 잘생긴 애들이 있는 이제 그룹인데 이 그룹이 사실은 이제 어떤 비밀을 갖고 있고 그걸 어떤 여성 팬이 혼자 알게 되면서 이제 옴니버스로 사건 해결하는 그런 얘기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지금 봐도 너무 재밌는데 네 저는 재밌다. 그래서 지금도 네. 가끔 그 친구한테 그거 너무 재밌었당 다시 써랑 막 이러고 있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굉장히 스토리 풀어나가는 방식도 다르고 네, 그런 거를 그때 좀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린 시절부터 스토리를 쓰면서 그냥 친구들하고 즐기는 것들을 너무 재밌게 하시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 만드는 게 되게 재밌고 가볍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야기 쓰는 거는 즐거웠는데 이제 제 벽은 한 대학교 3학년쯤 가서 오고요. 예, 춘향전 좀비 이후에. 이후에는 이제 장편을 쓰려고 도전을 하거든요. 좀비 이후에 너무 감흥을 세게 받아서 진짜 내가 장편 소설에 도전해야겠다라는 또 목표가 생기신 거예요? 네, 뭔가 장편 연재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뭔가를 더 썼던 것 같긴 한데 그전에는 이제 옴니버스 같은 걸 쓰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한 호흡으로 쭉 이어지는 어떤 서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내 세계관에서 내 캐릭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약간 현대 판타지죠. 그러니까 현대에서 이제 초능력을 가진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비밀 조직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뭐 그런 거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즐겁게 써서 초반 이제 한 단행본으로 보자면 이제 소설로 한 권 이상 썼던 것 같은데 우와, 되게 길게 쓰셨어요. 막혔어요. 이때 막힌 이유가 네.
만화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시점이 아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장에 욕심이 생겼어요. 네, 되게 아름답고 미려한 문장을 써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너무 싸구려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버려서 약간 그 때 아닌 순문학 부심 같은 게 들었던 걸까요? 막 그래서 네, 그 막 문장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중단을 하고 또 다른 걸 또 즐겁게 쓰고 있었는데 다른 이제 이거는 이제 완전 약간 변칙적인 판타지를 하나를 또 연재를 했어요. 다른 사이트에서. 근데 반응이 꽤 괜찮았거든요. 우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주고 그래서 이걸 쓸 때 약간 나는 연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이거야말로 진짜 단행본 2권 이상 막 쓰고 그러면서 이제 다들 재밌게 봐주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대사가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소설이라 하면 모름지기 뭔가 깊은 뜻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쓰는 방식을 조금 바꾸다 보니까 저도 되게 재미가 없는 거죠. 진도도 안 나가고. 네, 그래서 저 어떤 댓글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모든 기력을 잃고 하루 종일 방에 누워만 있다는 이야기로 한화를 때우는 제주도 참 대단하다. 막 이런 근데 진짜로 그런 한화를 썼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 근데 뭔가 아름답고 뭔가 생각에 가득 찬 문장들로 한화를 때우긴 했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장을 읽으려고 웹소설을 읽는 건 아니잖아요. 읽다가 아름다운 문장이 있으면 감탄은 하겠지만 뭔가 천하 명문과 뭔가 그런 것보다는 이야기를 사건을 읽으려고 하는 건데 왠지 어쨌든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왠지 못 쓰겠다. 난 옛날에 훨씬 더 잘 썼던 것 같아. 이거 전 되게 큰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내가 더 잘 썼어. 그거 우리 학생들이 하는 말인데. 네. 옛날에 창작을 훨씬 더 쉽고 맞아요. 잘했던 것 같아요. 그걸 딛고 일어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둘 다 아까 얘기한 현대 판타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변칙적인 판타지도 그렇고 둘 다 그래서 중간에 그냥 손을 놔버린 것 같아요. 작가님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중간에 한 단계가 갑자기 띄었어요. 오, 그러니까 춘향전 좀비 이후에는 아마추어 게시판에서 연재를 하신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에피소드식의 그 현대 아까 얘기한 그 초능력을 가진 애들이 이제 뭐 이케 저케 하는 이야기 뭐 그런 거를 이제 연재를 했고요. 조금 이게 이제 쪼렙 시절 스토리를 대공개한다고 했으니까 공개를 하자면 일단 중학생 정도의 여자애가 하나가 있고 되게 신비스럽고 말이 없는 여자애가 하나가 있고 얘의 오빠가 있는데 사실은 오빠가 아닌 존재인데 이제 주변에서는 다 오빠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이 일단은 제일 주축이 되는 인물이고요. 이 여자애가 이제 말하자면 해결사인 거예요. 소위 퇴마사. 당시에 이제 퇴마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퇴마사고 얘가 이제 뭔가를 하다가 핀치에 빠지면 약간 이 오빠 역을 하는 훗 어쩔 수 없군요. 그러면서 이제 구해주거나 도와주고 약간 이런 구조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 오빠라는 사람은 사실은 오빠가 아니라 이 주인공이 자기 오빠를 잘못해서 죽여서 오빠 몸에서 이제 혼이 빠져나가서 거기에 이제 대신 불러온 다른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애증을 품고 있는 관계고, 네, 막 그런 거를 쓰다가 얘네만 갖고 있는 얘기가 너무 좁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 적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적대 조직을 또 막 열심히 만들고, 네, 적대 조직도 근데 저는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 봐서는 얘네가 선역이지만 이쪽에서 봐서는 얘네가 완전 악역이게 만들고 싶어서. 그 시즌 1을 얘네 얘기를 쭉 쓰다가 시즌 2를 갑자기 이쪽 다른 조직 입장에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조회수가 반토막 나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미 친숙해진 캐릭터를 그죠? 확 버려버리고. 네, 걔네 언제 나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닌가 보다. 뭐 그런 경험도 해보고. 재밌다. 그거 읽어보고 싶어요. 아 진짜요? 부끄럽네요. 뭔가 어쨌든 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퇴마물 같은 거였어요. 와 재밌어요. 그렇게 연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도전 만화 같은 형식을 취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배우신 점도 굉장히 많을 거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때 그런 식의 스토리를 짜게 된 배경?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작품이 있었어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아까 그 말씀 나눌 때 돌배 작가님 프로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코너를. 근데 거기서는 돌배 작가님이 이제 너무 부끄럽다. 나 자신이 너무 투영돼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투영된 작품은 없는데 제가 뭘 먹었는지가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내가 되게 그때 뭘 봤는지 되게 민망한 거예요. 네, 뭔가 죄송합니다. 네, 너무 당근 모양의 똥이다. 약간 이런. 격식 있는 방송에서 또 어쨌든 너무 그게 보이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무뚝뚝한 소녀가 있고 이 소녀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오빠라는 존재한테 의존을 하는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오빠도 아니고 말하자면 주종이에요. 그 이 여자애가 계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빠를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되게 힘이 있는 영을 불러 앉혀놓은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갖다 앉힌 거라서 이 소녀가 주고 얘가 종인 상태인데 이 종은 이제 뭔가 위대한 존재인 자기를 이런 인간의 몸에 묶어놓은 얘가 되게 이제 약간 증오스러운데 주종이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런 되게 유명한 애증이 막 그 여자애는 얘가 없으면 또 안 되고 뭐 그런 뭐 미묘한 상황이고 거기에 그리고 이 오빠라는 존재는 이제 둘만 되면 얘한테 존대를 쓰는데 그 존대를 쓰는 이유도 존대라도 쓰지 않으면 내가 쟤를 존중할 수 없기 때문에라는 되게 약간 좀 쎄한 이유고 뭐 그런 미묘한 건데 저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아요. 저는 이거는 저희 세대 분이라면 누구나 봤을 필독서 백작 카인 시리즈에 카인과 이제 그 종자는 아니고 뭐 집사였나요? 네, 어쨌든 걔네 관계에서 영향을 아마 많이 받았겠구나 같은 생각을 하고 클램프 시리즈에도 그런 주종이 많이 나와요. 뭔가 주종이지만 뭔가 애증으로 묶인 뭐 이런 복잡하죠. 네네네 아마 그런 걸 하고 싶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나름의 자기가 영향을 받은 거에서 참 본인이 새롭게 어쨌든 창작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게 정립되는 과정은 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작품의 영향이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도전 만화처럼 연재를 하면서 아마추어의 시기를 어쨌든 뭐 완결을 내지는 못했고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경험을 하는 아픈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기의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정립이 된 시기는 훨씬 뒤인가요? 의식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의식은 안 했는데 되게 그 창작 처음부터 있었던 거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는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 판타지를 할 때도 엔딩은 있었고 그 다음에 했던 것도 엔딩은 있었고 그러니까 엔딩의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그곳까지 가는 길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데 가는 장소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모아가는 거 이런 거를 즐거워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단편을 쓰려면 쓸 수 있었던 게 저는 제일 뭐라 그래야 되나 창작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단편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 되게 학생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단편 하나를 완결하는 거는 중요한 일이다. 죽이 되든 밥이든 끝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작은 사이즈라도 하나를 끝내서 내가 시작한 결과를 보는 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 다르다고 생각해서요. 근데 그 작가님의 특징은 그래도 어쨌든 엔딩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신 순간에는 계속해서 느끼고 계셨다는 게 좀 특별한 지점 같아요. 연중된 작품들에 너무 빡쳐서 그런 걸까요? 아니 연재 중지는 사실은 할 수 있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아마추어 시절에야.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다른 작품들 말이에요. 뭔가 재밌게 보던 작품이 중간에 끊기면 너무 속상하니까. 그래서 끝을 나는 엔딩을 낼 거야.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제가 이런 것들 봤어요라고 얘기한 처음에 봤던 빅토리 비키나 그 다음에 본 이제 노말시티나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까먹었는데 그 다음에 되게 좋게 봤던 게 나의 지구를 지켜줘요. 그거에서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엔딩을 위해서 이렇게 모아왔다라는 게 되게 명확하잖아요. 세 작품 다. 아기와나도 엔딩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던 성전을 비롯해서 되게 작품들이 다 그런 작품들을 봤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끝을 그러니까 그 어떤 이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여는 것도 재밌지만 처음 시작할 때 이 이야기는 엔딩이 어떻게 난다라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근데 초기에 만든 작품일수록 애들이 좋은 꼴을 못 봐요. 엔딩에서요. 뭔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얘는 눈이 멀고 뭐 얘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그 뭐 주인공이 A가 있고 B가 있으면 A는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였지만 지금은 눈도 멀고 움직일 수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업보를 다 받아서 그냥 눈 오는 창가에 흔들의자에 있어서 멍하니 있는 상태지만 그런 걔가 이제 자기 말이 들리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B는 계속 말을 걸고 봐 눈이 와 막 이런 걸 말을 걸고 뭐 이런 감성인 거예요. 왜 이렇게 슬퍼? 대체 그때 뭘 본 거예요? 몰라. 어쨌든 그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중2 때죠?
아닙니다. 큰 다음에도 이런 취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뭐 눈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 뭐 어쩌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춥겠다 담요 가져올게라고 해서 B가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가는 순간에 독자들한테만 보이게 손가락 하나가 움찔하는 게 보이고 끝난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잘 될 거다라는 희망 이만큼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먼저 있었어요. 먼저. 네, 가지 못한 부분이고 보지 못한 경치지만 네, 그런 구상. 그게 되게 신기한 지점이네요. 그렇군요. 네, 그냥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냥 진짜 그냥 신기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만들 때 끝을 먼저 생각을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작가님이 진짜 특별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그 지점이 재밌죠. 예, 하다 보면. 그리고 되게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연중한 것들도 어떻게인가 끌고 갔으면 끝이 있었을 텐데 연재란 게 참 어려워요. 그 어느 지점에선가는 어쨌든 한 번은 막혀요. 막히는데 양세준 작가님이 잘 하는 얘기지만 일단은 데뷔를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데뷔를 하면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망했어. 이거 아닌데 지금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어쨌든 그 부분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엉망진창이고 차가 막 튀어오르고 막 뭐 해도 어쨌든 넘어서면 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넘어섰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자유연재이다 보니까 그걸 내가 내 힘으로 넘지 못한 게 되게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데뷔를 하셨으니까요. 그건 정말 다행입니다. 네. 양세준 작가님께서는 엔딩을 내는 데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그 명확한 사인을 한번 각성을 하고 나서 맞아요. 엔딩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너무 멋지죠. 네. 네, 작가님께서는 그런 사인, 그런 각성 어떤 것들이 있어야 엔딩이 그래도 여기 내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로 갈 수 있더라라고 깨달은 지점이 있으셨어요? 그러게요. 뭘까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나한테 있어서는 이게 뭐지? 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저도 결국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놔버리는 순간 같은 게 한번 있는 게 아닌가. 그거를 이제 근데 어쩔 수 없이 작법책을 계속 보고 이걸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블레이크 스나이더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죽음의 이름은 또 까먹었네. 어쨌든 네, 산막 15장 중에서 이제 죽음의 어두운 밤이다. 죽음의 어두운 밤이라는 지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서 보면 이제 독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끝났구나.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잘 얘기하는 거는 독자가 보면서 에이 저거 좋게 하면 되겠네. 작가가 저럴 생각이네 라는 게 보이면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러면 전혀 어둡지 않잖아요. 그거 말고 약간 끝났네. 그거랑 이제 끽해야 이제 조금 눈이 밝은 독자라도 작가가 무슨 생각이지? 어쩌려고 저러지? 그치, 이런 그런 순간 있죠. 네네. 그게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또 깨달으신 부분이 언젠가는 있으셨군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미 작법책을 너무 지난 몇 년간 열심히 얘기를 해왔다 보니까 이게 이제 블레이크 스나이더 책을 봐서 제가 얻어 듣게 된 건지 그게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데뷔를 하시게 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네네. 어쨌든 아마추어로서 글을 쓰면서 연재를 하는 기간은 있었어요, 분명히. 네네, 그죠. 네, 그랬는데 그때는 만화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소설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소설. 네네. 네. 그러면 언제 내가 만화 스토리를 써야겠다. 그리고 데뷔를 하게 되는 그 순간, 그때는 언제예요? 그것도 정말 뜬금없이 닥친 일인데요. 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고등학교 동아리가 있었잖아요. 네. 만화 동아리. 그 만화 동아리에 있던 이제 그 만화 동아리의 후배가 그림을 진짜 잘 그렸는데 제가 그 친구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 홈페이지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림을 염탐하고 이제 그 예쁜 그림 그려놓으면 너무 예쁘당 막 이러면서 이제 보고 막 친해지고 싶당 막 이러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공모전에 낸다고 제가 그 전에 그게 있었군요. 제가 그 네이버에 그 당시에 오늘의 문학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단편이 2번 실렸어요. 우와. 근데 그거를 이제 보고 그 친구가 마음에 들었는지 스토리를 하나 해서 같이 웹툰을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얘기를 해줘서 저는 너무 약간 꿈만 같은 거죠. 네. 아니 이런 내가 좋아하는 그림쟁이가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해주다니 정말 너무 열심히 설레셨겠다. 해야겠다. 네, 그때는 네네. 그러면 뭐랄까 취업을 한 이후? 네.
취업을 한 상태에서 저는 계속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 오늘의 문학에 올라간 것도 아마 지금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2편인데 어쨌든 거기에 그거 올라간 것도 취업을 해서 회사원 시절의 일이고요. 근데 그때 이제 연락을 해줘서 그 당시에 이제 쓰고 있던 또 다른 공모전용으로 라이트 노벨을 쓰고 있던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어떠냐 그래서 초반 써놓은 거를 이제 그 친구를 보였더니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해서 그걸 이제 만화 버전으로 고쳐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누가 뭐라 그래도 만화 동아리 출신이니까 그때는 콘티를 짰어요. 그래서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연필로 끼적끼적 이제 콘티를 짜서 그걸 이제 그 친구 줘서 그 친구가 또 그걸 그려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낸 게 대원 웹툰 공모전이고 우와. 그게 이제 잘 돼서 이야, 감사하게 멋지다. 그분이 그 새실고 2학기를 같이 연재한 이현지 작가님인데 그분이 저를 살렸죠. 그분 지금 저기 유학 가신 그분이에요? 그분은 새실고 1학기를 맡은 타파리 작가님이고요. 이분은 새실고 2학기를 맡은 작가님이십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게 당선이 됐을 때도 이게 이렇게 풀릴 일이 조금 아니었어요. 초반에는 이거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회사에서 이거를 웹툰 말고 출판 만화 형태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대원에서. 네. 그런데 뭐 이제 원작 소설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 그럼 그걸 이제 코미컬라이즈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좋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스토리를 쓰지 않겠냐는 얘기가 돼서 이제 그때 만화 스토리를 쓰게 된 거죠. 그럼 그때 만화 스토리를 쓰게 됐을 때도 콘티를 직접 짜셨어요? 그때는 글콘티를 넘겼어요. 그때는 저는 태어나서 근데 글콘티라는 거의 존재도 몰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출판 만화의 그림 콘티는 저한테는 허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저랑 같이 처음에 합을 맞추신 타파리 작가님이 약간 그 분야의 신이기 때문에 연출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글콘티로 넘기는 게 좋다 얘기를 들어서 글콘티를 짜기 시작했고 많이 배워가면서 했죠, 사실은. 와, 데뷔의 순간이 너무 드라마틱하네요. 네, 갑자기 닥친 일입니다. 근데 되게 감사한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작가님께서 뭐 그냥 끄적이면서 목표가 물론 명확하진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창작을 놓지 않은 그 덕분인 것 같네요. 회사 일이 빡셌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항상 뭔가 이런 방식이 너무 이제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몰입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항상 뭔가 남겨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에너지를 살짝 남겨서 딴짓 해야지. 뭐 어떻게 하셨지? 들켰다. 그리고 나 혼자 하면 제대로 안 할 것 같은데 홍남지 교수님을 꼬셔볼까? 맞아. 양세준 작가님을 꼬셔볼까? 맞아. 네,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딱 맞으면 그때 화라락 또 일을 그러니까 노는 일도 화라락 하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탁 하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재밌는 게 있을까? 네, 좀 그래요. 또 화라락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동료가 중요하다는 거는 저한테 창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돌배 작가님이나 양세준 작가님 걸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내 옆에는 계속 누가 있었고 나는 어쨌든 누군가를 찰거머리처럼 붙들고 늘어지는 성향이었구나. 그러니까 대학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제일 먼저 찾은 게 만화 동아리 없나요? 막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스토리를 쓰고 싶어졌을 때도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 스토리 동아리 만들 사람 막 이러면서 또 돌아다녀서 이제 동료를 찾았고 그리고 대학에 간 다음에도 이제 소속될 커뮤니티를 계속 찾아서 어디서 글을 쓰면 좋을까 막 이러면서 찾았고 혼자서 뭔가를 그렇게 단독으로 했던 거는 이제 회사에 와서 근데 회사에 온 다음에도 저는 계속 그런 문화센터 강의 같은 걸 찾아다녔거든요. 이제 뭐 SF 만들기 강의라든지 부지런하세요. 네네. 그래서 그게 또 모두 회사가 너무 빡셌기 때문에 숨구멍을 좀 틀려고 그렇게 다닌 건데 우리 학교 학생부 중에도 있지 않을까요? 만화가 너무 빡세서 커피를 배웠더니 이제 바리스타 대회에서 1위를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들은 게 또 뭐 단편이 돼서 나와서 뭐 그래도 그걸 또 누군가가 읽어주고 또 그걸 좋게 봐서 이제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래 하고 또 일을 주고 그렇다면 만약 다음 공모전에 한번 내볼만 하겠다. 그래 공모전에 냈더니 붙진 않았지만 최종심까지 올랐다는 연락을 받고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봐. 그러면서 또 뭔가 쓰고 뭐 이러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하나 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 계속 누군가를 찾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요. 오늘도 학교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이런 거 해요. 그래서 다 같이 또 했는데 너무 이런 동료들이 있다는 게 학교에서 일하는 거에 제일 강점이 아닌가. 맞아요.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장점?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같은 네네. 뜻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네네. 쉽게 경험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되게 좋은 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서로 각자가 되게 외로워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저는 작가님께서 되게 뛰어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이거 할 건데 같이 하실 분 근데 사실 이런 분이 되게 귀한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분야에. 네, 그렇군요. 나도 할까 말까 막 하고 있는데 이거 할 사람 이러면 나도 저기 이렇게 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는데 누구든 이렇게 손을 들면 따라 할 사람들이 생기니까 좀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런 것들을 강점으로 삼아서 작가님은 데뷔까지 하게 됐다. 네. 약간 그 본인 스스로 동기부여가 좀 안 된다. 학생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기부여가 안 되고 나는 약간 진도가 안 나가고 의지가 약하고 이런 분들은 약간 부끄러워도 누군가 하나 잡아서 나랑 콘티 스터디 할래 뭐 이래 보면 네 어떻게든 돼요. 네 왜냐하면 나는 의지박약이고 그래도 제가 홍단지 박사님을 자꾸 꼬신 이유가 이분은 기본적으로 성실하세요. 그래서 하자고 하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말해놓고 제가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울면서 괜히 하자 그랬어. 막 이래서 저도 되게 열심히 하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해요.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 네네.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그 서로가 서로를 쇠사슬로 묶는 그런 느낌으로 누구도 도망갈 수 없게 네, 같이 해보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에 그렇게 딱 잘라서 싫은데 막 이러실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그렇다면 그냥 그 다음엔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용기를 내서 동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작가님께 되게 궁금했던 것들이 사실은 작품을 보면서도 많이 있었는데 작품의 얘기를 하는 거를 작가님께서 되게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워. 네. 근데 말하면서 되게 많이 좀 실마리가 풀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저는 나오세요 로미오도 사실은 결말을 보고 이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 결말까지 나갔어? 좀 놀랬거든요. 아이고, 네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초반에는 몰랐는데 이걸 자꾸 파헤치면서 계속 연재분을 볼 때마다 어디까지 가시려고 이러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게 집중이 되면서 결말을 딱 보는 순간 이거였어 라고 하면서 좀 되게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가님은 항상 결말에 대한 이미지가 명확하고 네, 맞아요. 저기까지 가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안 되더라도 아무튼 나는 저 결말을 보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어쨌든 한번 가보자 라면서 맞아요.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건가?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새실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가는지는 몰랐는데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제가 보는 결말은 뭔가 굉장한 모든 걸 다 짜놓고 이런 게 아니라 새실고는 이제 출간된 지 오래됐으니까 결말을 이제 스포일러를 하자면 제가 생각한 마지막 이미지는 학교는 망했지만 우린 괜찮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유형의 어떤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과 지금 있는 여기가 중요하고 이 아이들은 앞으로도 괜찮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나오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되게 별거 아닌 거죠. 뭐 제가 굉장히 마지막 화의 대사 하나하나까지 다 정해놓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미지 그리고 주인공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실제로 써먹는 방식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 중엔 제가 써먹는 것도 있고 써먹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써먹는 건데 그래서 주인공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나를 따져보는 거. 네, 그래서 주인공은 어떻게 변했나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엔딩을 먼저 생각을 해두니까 네, 그래서 학교는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전 망하는지 반만 망하는지 망할 뻔하는 건지 이런 거는 이제 끝에 가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새실고의 결말도 지금 끝나서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되게 명확한 이미지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만 있는 거죠. 그냥 이제, 얘는 괜찮았으면 좋겠어. 네. 학교는 망해야 돼, 근데. 학교는 망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왜냐하면
제목이 학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중요한 것처럼 다루어졌기 때문에 변화가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저는 망해야 그러고 된다. 싶었어요. 네, 네. 네. 이 공간의 변화는 어쨌든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런데 그 안에 있던 학생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그 애초에 제가 짠 설정이긴 하지만 굉장히 인공적인 설정이거든요. 어떤 학교가 있고 여기는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준 아이들의 실험대이자 놀이터이자 이제 이런 공간인데 여기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틀을 준 건 이거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어인데 이 틀 자체를 뒤엎는 엔딩을 내고 싶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만든 거지만 명확하게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네. 설정이 짜여졌네요. 평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걸 보면 그런 누군가가 짜놓은 틀을 되게 잘 이용해서 그냥 그 안에서 행복해지는 엔딩을 내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저건 애초에 저 학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저 안에서 왜 애들이 싸우게 해? 학교가 나빴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복하는 게 좋아서 엔딩도 아마 이건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는 이 학교에서 왕짱이 됐어요. 보다는 이 학교를 뒤집어 엎어서 망하게 하는 게 그 아이들의 스스로를 상처 입힌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했다 같은 네, 그런 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건 처음부터 있었고. 작가님은 그 테마가 분명하네요. 나오세요 로미오까지. 그랬던 걸까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은 의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네. 늘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한 가지에 꽂히는 그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 성향이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못 참아. 아 그런가 보다.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 아 그런가 보다. 이거 있잖아요. 네, 그럴 네. 수 있죠. 네. 뭐라는 거야? 내가 할 건데, 내가 선택할 건데. 이거는 되게 작가님 자신하고도 너무 어울리는데요. 아, 그럴지도. 그거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앞에 이렇고 이런데 제 엔딩은 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간으로 죽었습니다. 같은 느낌이 나면 좋겠다고. 아까 물어보신 답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세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희생이 나오면 엔딩이 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보통 제 엔딩은 직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사람은 산다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을 선택한다. 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방식의 각성인 것 같지만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가님도 아까 결말을 낼 때 어떤 주인공의 변화를 다루어야 되는데 이 변화가 늘 장점만 가지고 오는 변화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쵸.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 보면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또 나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얻은 건 뭐고 그 반면에 잃은 건 뭐야. 그쵸. 근데 잃긴 잃었어. 잃어서 굉장히 그 상실감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얘는 무언가를 얻었어. 네, 근데 맞아요. 그게 양세준 작가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무엇을 놓을 것인가. 그러네요. 내가 어떤 걸 희생할 것인가. 역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네네. 네, 그게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도 다 옛날 이야기들하고 진짜 맞아요. 네, 상통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학생들한테 가르치실 때 그 작법책을 읽으시는 것도 약간 막연했던 그런 이미지가 작법책에서 뭔가 마법처럼 정리가 착착착 돼서 보여줄 때 맞아. 이거야 라는 네네. 식의 생각이 들으셔서 작법책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읽을 때 자기 식대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를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왜 보시다 보면 약간 이런 부분은 시대에 맞춰서 읽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오늘 저희 학교에서 스터디한 부분에서는 이제 뭐 프로프가 이제 공주를 구하러 가는 근데 그 공주가 진짜 뭐 레알 진짜 여성 공주 뭐가 네. 아니다 뭐 이런 것처럼 보상일 수도 있죠. 어떤 네네네. 그러면서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왜 보상을 공주라고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원점에서 좀 벗어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작법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내가 느꼈던 이런 점을 말하는 걸까?라고 조금 적용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작가님의 항상 그 엔딩에서 네. 어떤 이미지를 네네. 추구하시는지 테마까지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한 발 더 이렇게 가까이 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이렇게 풀어내셔야 할 부족함이 있으신지요?
지금 홍난지 교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신 나오세요 로미오는 곧 유료가 됩니다, 여러분. 보시려면 지금이니까요. 무료일 때 보세요. 언제 유료가 되나요? 비밀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요, 저도 모르겠는데 뭔가 아직 공지가 안 뜬 것 같으니까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곧 유료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여러분 왜 아직 안 보셨죠?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만한 결말 보시려면 이럴 수가. 가셔야 돼요. 아니요, 근데 이해는 해요. 저도 되게 반성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반성은 입 밖에 내서 안 하고 속으로만 하기 때문에 네, 뭔가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도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근데 결말을 정말 여러분 결말까지는 보셔야 돼요. 잠깐만, 그럼 다 네. 보는 거잖아요. 네. 훌륭한 분이네요. 결말을 보셔야 돼요. 그거 시작했는데 결말을 안 본다? 그건 정말 큰 손해입니다. 아이고, 이런.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가 좀 이상하지만 네. 아무튼 작품이나 옛날에 그 그림 그리셨던 것들을 보지 못해서 약간 아쉬움은 남지만, 이럴 수가. 네, 그래도 작가님이 어떻게 해서 작가까지 되셨는지,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어떤 식으로 만화에 입문하게 됐는지, 어떻게 스토리 전문 작가가 되셨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궁금증이 많이 풀렸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그러니까 세 분이 모두 다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엔딩 진짜 중요하네요. 엔딩의 이미지. 네,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생각하고 엔딩을 내려고 노력만 한다면 어떻게든 된다라는 게 오늘 또 얻게 되는 교훈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저도 오늘 약간 얘기하면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끄러우셨어요? 뭔가 어쨌든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건 좀 부끄럽지 않나요? 근데 얘기하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나는 정말로 되게 독립적인 사람 같지만 어쨌든 누군가랑 같이 하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이래서 MBTI를 하면 언제나 E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제가 I라고 생각하는데 하면 E밖에 안 나와요. 작가님은 E죠. 죄송합니다. 네, I는 될 수 없어요. 저는 I인 줄 알았어요. 자꾸 계속 본인이 I라고 하시는데. 저는 E인 척하는 I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E인가 봐요. 그렇군요. 네, 이제 받아들이려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즐겁게 쪼렙 시절 스토리를 대공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지에 단초가 되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스토리 연습법 또 이야기해 주실 거 있으면 언제든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다 즐거우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도 우리 양혜석 작가님 꼭 즐거운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저는 재미의 유의 홍난지였고요. 양혜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